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의 영향이 실물 지표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류했습니다. 정부가 4조 2천억 원 규모의 희망 회복 자금의 세부 기준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어제 마감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 청약에 9만 3천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디램 쇼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의 실물 지표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아직 실물 지표 영향은 제한적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 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제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이달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 기준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우선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 단기로 나뉘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매출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6주 미만이면 3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후 마감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 청약에 9만 3천 명이 넘게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경우 공공분양 709가구에 3만 7천여 명이 신청해 5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28가구가 나온 전용 84제곱미터에는 1,670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381.1대 1에 달했습니다. 성남 복정 1지구는 공공분양 583가구에 13,000여 명이 신청했고 남양주 진접 2는 1,096가구에 15,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공공분야 사전 청약 신청자의 연령대 비율을 보면 30대가 4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40대와 5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1월 이후 2천만 원 이하 대출을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이 추진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부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연내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에 약 230만 명이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고 금융권 내에서 지원 대상에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화 활용이 제한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20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오르고 12만 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반도체주들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업황 부진의 우려와 부정적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건데요.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조정 국면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는 기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반도체주 주가가 연중 최저치로 고꾸라졌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전자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장중 1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폭격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1.91% 하락한 7만 7천 원에 SK하이닉스는 4.74% 급락한 10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반도체 경기 고점론이 다시 불거진 영향입니다. 재고가 쌓여 당분간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코로나19 특수로 느렸던 PC 등의 수요 둔화가 디램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4분기 PC용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3분기보다 최대 5%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디램 현물 가격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을 밑돌기 시작한 겁니다. 디램 현물가는 고정가를 2에서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어 업황과 기업 실적의 선행 지표로 불립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CLSA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단기 쇼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니 주식을 팔라는 겁니다. 국내 증권사 역시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며 목표가를 21%나 낮췄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내년 PC 디램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서버 디램에서 만회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브라질에서도 사용됩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브라질 식품위생감시국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레키로나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일 기준 브라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3만 5천 명 수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2,021만 명, 사망자 수는 56만 4,800명에 달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키로나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안전성과 효능을 바탕으로 브라질 보건당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게 됐다며 브라질의 레키로나를 조기에 공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3세대 폴더블폰 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전작보다 완성도는 높이고 가격은 낮췄다고 하는데요.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넘어 대세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젯밤 갤럭시 언팩 2022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4를 시작으로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 등을 공개했습니다. 발표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건 3세대 G 시리즈입니다. G 시리즈는 폴더블 최초로 수심 1.5m의 맑은 물에서 최대 30분을 견디는 등 전반적인 내구성이 강화됐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의 가장 큰 변화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와 S펜 지원입니다. 7.6인치 대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노트 시리즈의 S펜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Z 플립 3는 스타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크림과 그린, 라벤더, 팬텀 블랙 등 7가지 색으로 출시되며 커버 디스플레이도 4배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건강관리 기능이 강화된 갤럭시 워치 4와 시리즈 중 가장 작고 가벼운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2도 공개됐습니다. 국내외 주요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폴더블에 최적화된 앱 생태계를 확장하여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세대 G 시리즈는 전작보다 약 40만 원 저렴합니다. 256GB 용량 기준 갤럭시 Z 폴드 3는 199만 9천 원, 갤럭시 Z 플립 3는 125만 4천 원입니다. G 시리즈는 오는 27일 한국과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차례로 출시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중소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달 말에는 기한 내 신고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거래소들 셧다운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실거래소가 정리돼야 하는 건 맞는데 가상화폐 전체 시장을 위협하는 건 아닌지, 또 가상화폐 현 상황과 폐업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암호화폐 중소거래소들 폐업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다음 달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 중소거래소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특검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암호자산거래소는 특검법 유예기간인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고 관리체계, 즉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확인서 등을 받아 금융위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불확실성 리스크로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는 건데요.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4대 거래소 이외에 중소형 거래소에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서도 유동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다음 달에까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통과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고. 업계에서는 국내 79개 거래소 가운데 90% 넘게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개에 불과하며 여기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거래소 폐업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거래소 데이빗은 사이트 접속이 멈췄고 KDX, 코인2X 등은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행 거래소는 2018년 자유입출금 용도로 KB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했지만 계좌 발급 여부를 재심사하기 위해 국민은행이 거래를 끊어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특검법 조건 중에 하나인 은행 실명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받은 거래소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네,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NH농협은행은 실명 계좌가 연계된 빗썸과 코인원의 트래블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을 사업자가 모두 파악하도록 한 자금 이동 규칙을 말합니다. 실명계좌 제휴 연장을 장담할 수 없어 트래블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특검법과는 다른 고민이지만 이들도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거래소가 폐업을 하게 되면 피해는 투자자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한에 등록하지 못하면 거래소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고객 투자자금 관리 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거래소들이 문을 닫아서 투자자들의 입출금이 늦어져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획하자는 경우에는 사실 갑자기 폐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공지를 안 올리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래소 계정에 가진 고객님들의 자산이 어떻게 이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폐업의 과정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그런 정해진 기간 안에 출금이 가능하시도록 지원을 할 거라고 보고, 다만 그 과정에서 평가 같이 하락에 의한 그런 고객님들 자산이 조금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여유를 갖고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둘러 진행을 하다 보니 일부 거래소에선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안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산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도록 세이프티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다음 달 말까지 세팅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어서. 일단은 뭐 그냥 두면은 안 될 것 같은 건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거래소도 투자자들도 피해가 클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대안 없습니까? 네,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주에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도 실명계좌 확보 문제와 피해자 대책 마련 등 충분한 논의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 기간을 오늘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신고 조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게 될 거래소의 청산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업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폐업하게 될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과 투자자 정보를 한 곳에 보관했다가 정보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이전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에 반해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요건에 대한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거래소가 연명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거래소에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고 있어 규제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래소 줄폐업 우려가 지금 커 보이는데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얘기였고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영향으로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5G가 통신사들의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인데요.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불통 문제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연결 기준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총 1조 1,408억 원. 호실적의 주요 요인으로는 신사업 성장과 함께 주력 사업인 5G 가입자 증가가 꼽힙니다. 통신 3사의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 통신 가입자 중 비율도 23%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신작 폴더블 폰과 애플의 아이폰 13 등 차기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라 가입자 증가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통신사들의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이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피해 신고는 2,000여 건으로 최근엔 참다 못한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5G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은 통신 및 기기 불량 등이 절반을 차지해 품질 피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품질 피해 사례 중에서도 단말기 불량은 4% 수준인 반면 5G 커버리지 미구축으로 인한 5G 서비스 사용 불가 및 통화 불량 등은 44.5%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실제 5G 기지국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올해까지 총 4만 개가 넘는 기지국을 구축 개설하겠다는 통신 3사가 6월 말까지 구축한 기지국은 125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실한 현실 속에서도 통신 3사는 올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G 설비 투자의 규모를 오히려 18.6% 줄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비식품을 혼동케 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컨슈머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는데요. 금지 대상이 식품에 한정되다 보니 정작 식품처럼 보여 먹을 위험이 있는 화학 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구두약 초콜릿처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컨슈머 식품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구두약 초콜릿 등에 익숙해진 어린이가 실제 구두약을 구분하지 못해 먹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식품만을 대상으로 해 정작 먹어선 안 될 화학 제품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가 내놓은 소주병 모양의 디퓨저는 자칫 어른들도 실제 소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번 금지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식약처는 비식품에 대한 식품 광고 제재는 이달 공표할 화장품법 개정안과 외형소독제 포장 제재로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최근 오뚜기와 애경산업이 협업해 내놓은 3분 치약이 대표적. 3분 카레의 패키지와 식품의 색을 그대로 구현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외용 소독제가 아닌 의약외품인 치약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카레의 치약 광고는 안 되지만 치약엔 카레 광고가 허용되는 상황. 식품이라 인지하고 비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식품 제품이라든가 또 주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규제가 필요한데도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하게 해서 정작 먹거리 안전에 확실한 담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이 아직도 있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다른 의약 외품에 대해 유통 현황과 허가 사항 등을 토대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 중에 생활이 힘들어 판잣집에서 생활하거나 심지어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분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를 위해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판잣집에서 지내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LH가 주거 환경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오늘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H가 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면 해당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국가보훈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맞춤형 특화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화주택은 국가보훈처와 연계한 전국 최초의 주택 모델로 비주택 거주 국가유공자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수시 모집도 진행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매칭과 서류 대행, 이사 지원 등 전 입주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훈처와 지자체가 방문 상담을 실시한 뒤 LH 이주지원 119센터가 주택 물색과 입주 신청 등 현장 업무를 맡고 주거복지재단이 이사 비용과 집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주거 환경 적응을 위해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정기 상담 방문 서비스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LH는 비주택 거주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긴급한 주거 지원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후손분들이 더욱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이끌어내기 되기를 바랍니다. LH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지역과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한국지수에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이 신규 편입됩니다. MSCI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분기 리뷰를 발표했습니다. KMW는 지수에서 퇴출됐고 크래프톤은 상장 2일차까지 공표가 없어 지수 조기 편입이 불발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반영되고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과 주가 부양이 기대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플래티어가 코스닥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플래티어는 공모가의 2배인 22,000원에 상장해 30% 오른 28,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플래티어는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역대 6위인 2,498대 1을 기록해 증거금 6조 1,800여억 원을 끌어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상장 뒤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통합 마케팅 기술 사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당분간 길게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남부와 충청도, 전라도는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모레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오후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면서 최대 8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에는 큰 더위가 없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1도, 대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일부 지역은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22도에서 23도 선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7도, 울진 2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대구 30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 최고 3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